에코프로를 비롯한 그동안에 좀 위축됐던 것, 이 회사들 기술적으로는 딱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럼 여기입니다. 낸드입니다. 낸드 쪽에서 얼만큼 더 적자폭을 많이 개선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넷플릭스 실적 좋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그대로 이어가는데 또 출렁임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발표했던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지금 실적이 발표하고 그러니까 실적 안 좋으면 제가 요 밑에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가이던스나 흐름 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끝난 게 뭐 시간외로 2.9% 마이너스? 지금 3.5% 정도. 아이고 예. 좀 밀리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5% 급락이 딱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힘들겠다 했는데 말아 올려서 한 1%대까지 올라가더니 다시 좀 빠지네요. 여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게 194달러거든요. 10월 말에. 그 정도 부분까지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지는 200달러 했을 겁니다. 시간으로도. 여기서 공방을 펼칠 텐데 이게 본장에서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이 원래 예상이 256억 달러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251억 달러 살짝 줄였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 EPS가 0.73 정도 얘기를 했는데 0.71. 그래도 뭐 예전에 비하면 잘했죠. 뭐 흑자나는 게 어딥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네 생각보다 못했던 게 나오다 보니까 예상치를 많이 보는 미국 시장 입장 쪽에서는 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왔던 얘기들은 지금 가격은 떨어졌고 이제 가격 인하 경쟁이 나오고 임금은 올라갔고 게다가 다 이걸 모든 걸 다 퉁칠 수 있는 한마디가 그겁니다. 아니 금리가 이런데 차 팔리겠어? 라고 한 얘기. 유럽에서도 벌써 12월 달 또 보여줬던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금리 얘기 많이 했었고 게다가 이번에 홍해 사태가 나면서 지금 독일 공장 스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그건 1월 실적이긴 하겠지만은 공장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얘기를 하고 다 안 좋은 얘기가 쭉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제대로 나오겠어. 근데 그거 보면 선방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금리 여파를 많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이쪽도 자동차 파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우리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사이버 트럭 올해 쭉 뽑아낼 거야라고 원활한 출하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물론 1년에 지금 나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이 팔겠느냐 이건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한 몇십 뭐 100만 대 수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만 대에서 얼마큼 캐파를 늘려가느냐가 문제긴 하겠는데 이거 그냥 출하량은 계속 올려서 성과 낼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모델 2 얘기를 합니다. 모델 2가 뭐냐면은 중저가 모델입니다. 미국 달러로 25,000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조금 되겠죠. 3천만 원에 테슬라 전기차를 산다. 대표님 사시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면, 아직은 네. 저는 전기차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오빠 하나 차 하나만 사줘. 인삼차나 도라지 차나 한 잔 드세요. 이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테슬라에 대한 이제 브랜드력은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서 약간 대중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요거는 그래도 QA 확대 쪽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모델 2가 얼마나 팔리느냐보다 한쪽으로 돼서 QA 확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네,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25,000달러 하면은 거의 뭐 LFP일 것 같아요. 네, 이 방식으로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로 해서 우리랑 뭐 상관없겠지만 일단 저번에 계속 늘린다. 타본 사람이 타보니까 이제 전기차 엔트리 입문을 했습니다. 그러고 가서 탔는데 LFP 타보다 보니까 겨울도 그렇고 그래 좋은 거 차야지 교체가 넘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도 타던 사람이 또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요게 이제 아니 그 사용자 경험이 늘어난다라면 그거는 긍정적이죠. 경험이 늘어나면 결국은 계속 하게 되거든.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시작이. 그렇죠. 그리고 또 전기차를 타보신 분들은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엑셀 밟을 때 살짝만 해도 욱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어도 팍 돼버리고.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게 되면 운전에 맛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예, 전 잘 몰라서 예, 뭐 하여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게 그래서 보급화가 어떤 QA 확대를 이끄는지는 이거는 전기차 시장 자체적으로는 계속 확인해야 될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결론은 오늘 2차 전지 쪽은 지켜주는 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전초점 테스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테스트 그러니까 오늘도 에코프로를 비롯한 그동안에 좀 위축됐던 것, 이 회사들 기술적으로는 딱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는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통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에코프로를 볼게요. 이게 이런 자리 거의 여기서 출발할 수 있는데 이런 자리 쪽에서는 약간 투매를 유발해서 만들어 놓고 돌리는 경우가 나오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완전히 버티다가 위로 시작해서 빵 해서 떠오르는 경우가 있고 아직은 장중에 오늘 어제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장중에 치고받고는 많이 해요. 근데 아직 확신이 없더라고요. 에코 쪽에 실적이 좀 나온 다음이 근데 2월 달에 나온다면서요? 좀 늦게 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배를 뒤에 맞고 싶은 느낌. 네, 근데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다 그래 봐야 그러면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나가진 않을까 싶은데 이번 혹시나 테슬라로 인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약간 쭉 밀었다가 돌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딱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제 양봉 선생이 네. 분노의 매수를 하셨다고 에코프로. 뭘 분노를 합니까? 그런 짜증나잖아. 지금 자꾸 빠지니까. 감정을 다스리면서 매매를 하셔야죠. 예.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도 이와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인데. 근데 네. 그런 거는 우리가 이건 2차 전지가 아니라 네. 이렇게 급등했던 주식들이 50% 반토막 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감정이입을 차분하게 캄다운을 좀 하면 예.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조정을 그렇게 또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그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그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꺾일 때는 성장주 꺾일 때의 관점이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이만큼 바라봤던 게 뭐 실적 관련된 업황 관련된 모든 게 PQ 다 꺾이는 구간들은 이렇게 들어온 거 맞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바닥을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P로 먼저 만들고 Q가 확대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P만 여기 돌아가게 되면 올라가도 추세를 강하게 돌파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게 반복되는데 Q까지 살아가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직은 먼저 P를 봐야 되는 구간이다. P를 봐야 되는 예. P 봤습니다. 저희 지금 많이요. 네. 네, 근데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또 다시 하이닉스 쪽으로 관심이 또 많이 또 쏠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기대치를 보니까 요즘 최근에 주가는 미리 조정을 받습니다. 고점에서 조정받다가 근데 자꾸 보면 단기 동평에서 이탈 안 해요. 지금 보면은 잘 맞춰놓더라고요. 지지해놓고 이렇게 싹 돌리더라고 또. 그래서 이게 오늘 반영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오늘 제가 가격만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요 가격입니다. 실적 발표했는데 13만 7천 원대를 하향해서 쫙 밀어버립니다. 세론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미리 한 이틀 조정 받았어. 근데 이번에 나온 실적 가지고 고무적이네. 그래서 생각보다 좋으네. 그래서 쫙 올라가게 되면 혹시나 지금 14만 5천 원대 돌파하게 되면 세론이 아닙니다. 세론 네. 아니고 오히려 더 좋아지겠는데? 라고 붙는 겁니다. 가격대 그거 잘 체크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변화 거의 13만 8천 원대를 거래 실으면서 팍 하향 이탈한다. 이거는 좀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안 좋을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근데 그런 거냐 아니면 여기냐 여기를 돌파하면서 팍 가느냐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하는데 저는 지지를 잘 받은 것 같아서 그냥 나쁘지 않지 않나 싶긴 한데 중요한 거는 골드만삭스에서 실적 관련된 코멘트를 했는데 이게 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D램 쪽이 올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번 4분기 때 나오는 게 1조 6,300억 정도 플러스로 나올 거고 낸드를 까먹을 것이다. 낸드를 까먹었던 게 1조 4,60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게 되면 대충 한 1,000억 정도 흑자를 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증권사들이 요즘 보니까 아이고 또 무슨 뭐 보니까 무슨 3천억 뭐 7천억 계속 올리더라고요. 설레발치고 있어요. 아 이제 이러지 마라. 그래놓고 만약에 실적 이상하다 그러면 지들이 막 팔고 있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요게 제일 리즈너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요 정도에서. 네.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가 어떻게 실적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변화 가이던스 잡아가시는데 근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실적이 뭐 이상으로 얼마가 나왔든 간에 더 중요한 게 이제 IR 관련된 내용들이겠죠. 여기서 내용들 근데 아마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럼 여기입니다. 낸드입니다. 낸드 쪽에서 얼만큼 더 적자폭을 많이 개선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솔리다임을 봤었을 때는 인텔 사업부죠. 이쪽을 봤었을 때는 4분기다 보니까 그렇게 빠르게 반영됐을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IR에서 낸드 생각보다 빨리 돌아간다. 그러면 올해 실적 누구보다 턴어라운드가 가파르게 올라옵니다. 디램은 거의 뭐 예견된 쪽일 거고. 그러니까 요게 핵심입니다. 하이닉스는 낸드가요. 그래서 그거 변화 일단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이닉스에서 하는 얘기가 뭐 HBM 관련돼서 국내 상거 많이 쓴다. 요거 좋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이제 밸류체인 자체를 우리나라에서 두고 같이 이끌어서 가는 게 대만 모델이거든요. 대만 TSMC 모델이 이렇게 접근하면서 가기 시작하는 게 좋지. 언제까지나 이제 좀 좋은 기술인데 급하니까 막 일본 거 갖다 쓰고 다른 거 갖다 써가지고 거기서 막 하겠습니까? 밸류체인을 우리나라로 구축해서 끌어가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HBM 아마 이제 좀 분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올해 수주가 많이 늘어난다? 실적에는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눈길이 가고 있고 어제 보니까 정부에서도 국가전략기술을 HBM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R&D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최대 세액공제 50%까지 이런 것도 좋죠. 그러면 이쪽은 기대감이 계속 또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소부장은 돌고 돌아서 뭐 온디바이스도 가고 CXL도 가고 뭐 이제 온센서 AI 뭐 이런 거 다 간다고 하더라도 핵심은 먼저 실적이 돌아올 걸로 보고 거기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 이거 못 따라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딱 자리 잡고 준비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먼저 턴하는 쪽들은 이오테크닉스처럼 바바바바 올라가는 거고 좀 늦었지만은 이제 확인되면서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좀 두 번째로 넣은 거는 은근하게 올라가는 게 PSK 홀딩스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또 거기다가 SK하이닉스랑 독보적으로 잘 잡는 것 같아. 오로로스 테크놀로지라고 있거든요. 이름 얼마나 잘 지었으니까 올라가라 오로로스 이러면서 네. 이런 것도 벌써 고점을 먼저 돌파합니다. 돌파해서 위쪽으로 자리 잡죠. 이런 것도 그러니까 장비 쪽은 딴 게 없이 기술력이고 앞에 누구에 납품하느냐 요거 가지고 실적 변화를 가서 보는데 근데 과거보다는 밸류를 좀 더 줘야지 한 현상들이 나오면서 이어지는 변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먼저 만들었고 그거를 따라가는 게 이오테크닉스고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들도 잠깐만 우리도 실적만 받치면 좀 밸류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현상이 아닐까 싶어서 이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섹터인데 실적은 좋은 섹터 화장품입니다. 화장품도 보게 되면 어제 의외로 몇 가지 종목 살펴보게 되면 아모레 퍼시픽도 생각보다 견조해요. 밀렸다가도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고 게다가 또 두 번째 주자 ODM의 강자 코스맥스도 위축됐다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고 실적을 지금 실적 시즌인데 다 괜찮아라고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레벨업 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나왔던 데이터 쪽에서 2023년 4분기 아마존 뷰티 북미 쪽이죠. 여기서 나와서 또 순위가 이렇게 쭉 발표됐는데 그 중에서 1위가 어디냐면 코스RX 한국 기업입니다. 네, 오우 대단한데요. 예, 코스RX 그리고 또 몇인지 까먹었는데 아누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아누아가 뭐냐면은 토니모리 이쪽과 연결된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은 벌써 시장은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적 잘 나오는데 벌써 급등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움직이고 있는데 뭐 올라갔으니까 뭐 플레이하기는 좀 그렇다고 하지만 이거 끝나지는 않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근데 그런 너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걸 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금 보고 있는 화장품 쪽에서 다들
실적 이보다 나쁘지 않을 텐데라고 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거 챙기셨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뭐 코스메카 코리아도 분위기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살짝 이러고 있으면은 한번 실적 발표하면서 항상 그래왔거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 발표 전에 쭉 가다가 실적 발표하고 빵! 이때 처음 그랬죠. 이게 5월 달에 확인됐고 그다음에 10월 달 이런 식으로 레벨업이 계속 돼가는 대표적인 회사니까 이번에 실적 괜찮으면 레벨을 시도하지 않을까 쪽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안우와 관련된 쪽의 변화가 실리콘2 이건 유통회사거든요. 네, 이것도 출렁이 많은데 실적 동향 보게 되면 지금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런 쪽 보게 되면 약간 터달려고 준비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건 뭐 단독 브랜드긴 하지만 VT 이것도 좀 턴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뭐 CNC 인터내셔널 이거는 뭐 그냥 꾸준하게 두면은 그냥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회사고 뭐 이런 쪽에서 변화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화장품도 실적 좋은 쪽이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 이끌어가는 거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어제 나왔던 섹터 쪽에서 몇 가지 보게 되면은 웹툰주 쪽은 넷플릭스 실적 좋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 그대로 이어가는데 정부가 돈 준대요. 네, 플랫폼 육성한다고 돈 된답니다. 200억 했다가 갑자기 증액을 확 시켜버렸네요. 돈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와 그런 것 때문에 움직였는데 많이 올랐고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위에 저 가 있는 자리에서 대응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근데 또 출렁임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뭐 나 혼자만 레벨업은 뭐 다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인기는 그대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이제 단행본 시장을 뒤흔들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그렇대 아직까지도 뭐 이거 다음으로 나온다.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가서 단행본 사는 것도 묘미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넘기죠. 책을 이렇게 넘기는데 그 묘미가 있는데 이제 피코마가 자리 잡더니 거기서 거래하는 게 뭐 한 달 작년에 90억 찍은 이게 웹툰이 나오기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웹툰 실력 있으면 그냥 그 졸지에 그냥 네. 큰 돈 벌게 생겼어요. 크리에이티브들. 용병 입학? 몰라요. 예. 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거기 가서 1위 찍고 1년 동안에 90억 벌었대요. 야,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양성하는 우리나라 이제 양성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래 그렇게 딱 누가 이렇게 돈 벌었다, 이렇게 네. 잘 됐다 이런 케이스가 되면 글로 다 쏠리니까 산업이 또 확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웹툰 작가 나갈까요? 주식 관련된 웹툰 작가. 해봐요. 응원할게요. 눈으로 욕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언제 철들까? 네. 뭐 인생 뭐 있습니까? 막 열심히 해보는 거죠 뭐. 예. 그래요, 막 살아요. 예. 네. 예. 아니 진짜 예. 자기가 정말 하고 싶다면은 네. 그 성과 뭐 힘들게 뭐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만족은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잠부터 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예. 좀 수면 부족 상태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건강 꼭 챙기십시오. 예. 두 번째 여행주 쪽인데 보다 보니까 이번에 설날에 여행 간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노랑풍선인가 이번 설 연휴 예약이 50%가 급증했대요. 그래서 전명절 대비해서인가 그렇다고 하게 되 보니까 그래서 이런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거기다 코로나19 전 대비해서 패키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P가 올라갑니다. Q도 올라갑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여행주들이 살아있더라고요. 한번 플레이가 나오지 않나 싶어서 그 지난번 LCC 이후로 이쪽도 안 빠져요. 네. 티웨이 항공은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후로 이것도 한번 봐야 되나 싶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석유화학주. 와, 이거는 한번 차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이런 걸 분노의 매수라고 합니다. 거의 음봉이 13개 나왔다가 볼까요? 롯데케미칼. 예. 이게 분노의 매수죠. 예. 거의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국 시장?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여기 딱 닿자마자 하고 막 올라오는 거. 거의 막 눈에 불이 팍 나고 있는 거. 거기다가 또 어제 대한유화 이런 것들 이건 더 대한유화가 더 세던데요. 예. 이렇게 나오고 나서 거기 요 가격대 여기 맞자마자 바로 빠바박 들어오는 거. 이런 게 진정한 분노의 매수인데. 그렇죠. 이게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나올 수 있을까? 아직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쭉 들어온 거는 맞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근데 그게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경기 부양을 시켜서 업황까지 딱 돌아가게 만들 수 있겠느냐, 조금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저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데까지 들어온다. 이거는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물렸던 고생했던 거 아니면 물 탔던 거 빠져나오는 데는 일단 좀 끊어내고 다음에 다시 보셔야겠죠. 그런 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은 추세가 그냥 쭉 갈지는 아직은 걸릴 자리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외국인 기관 쪽에서 에코프로는 계속 또 수급은 좋아지더라고요. 이걸 대비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나온 자리다. 여기서 어떤 변동성이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 이거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크래프톤은 또 외국인 기관 나오면서 또 게임 쪽에서는 그나마 약간 대장주 쪽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향도 같이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